네, 감자아빠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중간중간 다른 이런저런 잡다한 영상을 올렸어도 직접 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오랜만이네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작년 겨울 또 올 봄 이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 병충해, 이 농사란 게 그렇거든요. 추울 땐 추워야 되고 좀 온도가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는데 겨울부터 계속 따뜻해가지고 이 벌레들, 해충들이나 이 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 영양제 공장을 하지만은 사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충제, 친환경 균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많이 오고 또 원료도 부족한데 이것들 막 만들고 또 이렇게 좀 판매하고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눈코 뜰 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사 작황이 예측을 할 수 없지만은 아마 풍년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농사를 지신 우리 농민 여러분이 굉장히 또 자식 같은 우리 농작물을 많이 관리를 하겠지만은 현재부터 봄부터 이렇게 막 병이나 각종 해충들이 많고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는 밀 같은 세계 이 식량 생산을 굉장히 보고입니다. 근데 거기서 전쟁이 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경제력 정도면은 굶는 일은 없겠지만 아마 라면이나 빵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벌써 또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친환경 농업이 어떻게 생기게 됐고 이렇게 생기게 됐고 또 친환경 충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질소가 이제 78%라고 했잖아요.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소입니다. 질소. 지금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 질소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하는데 사실 이 질소 때문에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거든요. 많이 필요한 인산, 가리, 칼슘, 유황, 규소, 기타 등등등등 많은 원소들은 토양에서 이 채취를 해서 가공을 해서 비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소는 공기 중에 78%가는 어마어마한 양이 있지만은 이 상태 그대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암모늄이나 질산이온 형태로 바뀌어야 작물이 비로소 이것을 흡수해서 맛있는 과일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식량도 나오고 하는 건데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질소를 이제 콩과 작물 뿌리에 보면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있다고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되기도 하고 또 번개가 치면은 이 번개 온도가 몇천 도잖아요. 이 전기의 힘에 의해서 공기 중에 질소가 비료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식물이 이용하기 좋게 이제 이렇게 형태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사에 지려면은 그럼 번개 칠 때까지 또 이렇게 토양 미생물이 조금씩 만들어낸 것을 뺏어올 수도 없고 깜깜한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걸 처음으로 해낸 사람이 이 독일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독일의 하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암모니아 합성 방법을 최초로 발견해요. 그것이 20세기 초 1909년도인가? 자관 20세기 초에 암모니아를 최초로 합성을 해버립니다. 질소가 암모늄 이온 형태로 바뀌어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암모니아 합성, 사람 힘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1909년 아마 그전에 20세기 초에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독일 사람입니다. 이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버 보슈법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이래서 바로 비로소 질소비료가 탄생하게 되고 세계에는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증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인구도 또 많이 늘고. 근데 이 질산,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그 폭탄의 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이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밥을 먹으면 힘도 나지만 또 이렇게 그 화장실에 가서 일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소를 합성해내서 비료 원료가 되기도 하지만은 폭탄의 원료가 되기도 해서 이게 나중에 1차 대전이나 그 다음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이기도 하죠.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 합성한 공로로 이 하버라는 사람 나중에 노벨 화학상도 받습니다. 이 비료나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의 상식, 세상의 상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는데, 공교롭게 노벨이라는 사람도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이 자기가 죽으면서 이 세계 뭐 상을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뭐 평화상, 뭐 물리상, 뭐 화학상 만들었는데, 이 다이나마이트도 요즘 잘 사용하면은 이 산업에 이렇게 활용하지만은 뭐 잘못했는 사람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버가 암모니아 합성을 해서 또 보슈가 대량 생산해서 질소비료가 세상에 태어나서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되고 드디어 인구가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을 했지만, 그래서 인구가 또 태어났지만은 또 이것이 폭탄으로도 개발돼서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은 굶주림에 해방시켰던 공로가 더 큰 걸 인정해서 하버라는 사람한테는 노벨 화학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비료가 엄청나게 생산돼서 식량이 많이 증산됐지만은 또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비료를 주면은 몇 가지만 주게 되거든요. 사실 식물이란 것은 질소나 인산이나 간이나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보면은 몇십 가지의 원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물이 진짜로 많이 필요한 질소 같은 경우 몇 가지를 공급해 줄 수 있지만은 다른 미량 요소들 조금씩 필요한 것들은 공급을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토양이 물리적인 불균형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 사람이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밥만 냅다 먹다 보면은 배는 부르지만 자칫 탄수화물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당뇨병에 걸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물리적인 불균형이 깨져버려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하나 비료로 많이 줬던 이 질소나 인 같은 게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강이나 바다로. 그래서 이것이 그것보다 이제 부영양화죠. 부영양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녹조 현상, 적조 현상. 갑자기 미생물이 이상 바닥에 번식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토양의 물리적인 불균형도 깨져버리고, 또 토양에 많이 이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질소나 인 같은 게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 생태계가 녹조 현상, 적조 현상 이런 걸 생김으로 해서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부른 것도 좋지만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비료 물론 이거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화학비료가 생김으로 해서 굶주림에 벗어났고 식량도 굉장히 많이 생산됐고, 그런데 들판에 나무에 사과도 많이 열리고 배도 많이 열리고 들판에 뭐 밀이나 벼 같은 것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곤충들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그 잔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먹을거리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히 병해충이 증가하겠죠. 병해충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은 병해충으로부터 그걸 보호하려고 농약 사용량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겠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벌레도 많아지고 또 병도 많아지고 농약 갖다 뿌려잡고 계속 반복. 그래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배부른 것도 좋지만은 생태계 환경도 다 파괴돼 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올지 모르겠다. 이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60년대를 지나서 70년대에 딱 지나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이 이제 태동되게 되는 것이죠.